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 이규호의 사주 분석. 오늘은 26세 젊은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경신일주인데요.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에 맞는 직업 문제, 이것 때문에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그 직업, 적성에 맞는 직업을 사주를 통해서 어떻게 찾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인년 계월 경신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중하 양인데 흘러가는 게 대운이 역행하니까 여성이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6살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하는 백수입니다. 고등학교부터 주위 환경에 녹아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4번이나 옮겨 다녔고 결국엔 어찌저찌 졸업을 하긴 했는데 공부는 저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는 꿈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잘하는 일도 모르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손재주가 있다는 말은 종종 들은 것 같아요. 현재 저는 알바 중인데 서비스직이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주를 접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제 사주풀이를 간단하게 해보니 뒷심이 부족하고 역마가 깨어있어 여기저기 다니며 끝마무리를 못한다라고 풀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사주를 많이 찾아보게 되었고 그러다가 규호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지금 잘 안 되더라도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부를 뚝심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의 사주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싶고 알고 싶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지금 26살밖에 안 됐는데 26살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무인년 계월 경신일 이모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주가 양이 6개, 음이 2개고요.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토기운 둘, 목기운 하나, 화기운 하나, 토기운 하나, 금기운 둘, 수기운 3개입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이 하나씩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가장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찾을 때에는요,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대운도 봐야 돼요. 이분이 21살서부터 30살까지 경신대운인데 일주하고 똑같죠? 일주하고 똑같을 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좋지 않은 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대운 보는 것도요. 20대 대운이 일주하고 똑같으니까 좋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안 좋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성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10년 대운을 분석할 때에는 일단은 용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 신약한 사주니까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니까 금기운이 이렇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그 일주하고 똑같다는 점에서 불리한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대운에서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이 시간이 대체적으로 좋게 흘러가느냐 괜찮게 흘러가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용신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건 똑같거든요. 내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내 일이 뭐예요? 아, 돈 많이 벌었으면, 그리고 이성 친구가 없을 경우에는 좋은 이성 만났으면, 뭐 건강했으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20대니까, 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한테 맞는 일을 잘 찾아가지고, 내가 그 20대를 한번 멋지게 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면 현재의 이분의 대운이 다른 대운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이 점을 보면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뭐 이성운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직장운, 이분에게 맞는 적성을 찾으려면 어떤 걸 봐야 돼요? 크게 잡아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분은 그 지지가 역마살이 강하죠? 지지 네 글자 중에 월지 포함해서 세 개가 역마살이에요. 임목, 신금, 해수.
세 개나 됩니다. 역마가 뭐예요?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역동적인 걸 나타내죠.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볼 때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역과 관련이 있죠. 무역. 무역이 뭐예요? 한국에 있는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든가 외국에 있는 상품을 한국에 수입하든가 이러면서 외국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무역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이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역과 관련된 일을 하려면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중학생이다 그러면 영어 영문학을 전공해서 이 무역 계통에 종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역마살이 강하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직장인에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사업하는 사람에게 맞겠어요? 물론 직장인도 할 수 있는데 그 역마살이 강하다는 점에서 이 사람이 좀 역동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이 잘 풀리면 아무래도 내 일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역마살의 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사업가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직업을 가질 때에는 이 사람이 일단은 그 직장 생활에 맞는 사람이냐 봉급 생활에 맞는 사람이냐 요런 것도 봐야 되고 밑에 깔려 있는 게 도화살이 강하냐 역마살이 강하냐 화개살이 강하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역마살이 강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십성의 구성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무엇이며 가장 약한 오행이 무엇이냐 이걸 보는 거예요. 가장 강한 오행이 뭐예요? 수기운입니다. 수기운. 수기운이 가장 강하고 이것이 식신상간운을 나타냅니다. 수기운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사람이 영리해요. 영리하다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발달돼 있어요. 왜 그래요? 수기운이 깜깜한 밤을 나타내잖아. 그럼 밤이 되면서 그 다음날 다시 아침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획력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뛰어나요. 수기운 강한 사람들이. 왜 뛰어나요? 밤이니까 이제 아침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의 기운으로 있다가 양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그럼 아침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저녁 때 뭘 해? 생각을 많이 하겠지. 그러니까 기획력이 뛰어나다니까.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근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 식신상간운이라고 돼 있죠. 식신상간운이 뭐예요? 재능이 많지.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글 쓰거나 그림 그리거나 말을 하거나 뭐 요런 쪽으로 발달돼 있어요. 누굴 가리킨다거나 누굴 상담한다거나 뭐 이런 걸로 괜찮다고 봐야지. 그리고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일간인 내가 생해 주는 거니까 나한테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서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를 만든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손을 갖고 무슨 일을 하는 거. 뭐 칼을 잡고 음식을 만든다든가 가위 갖고 미용 머리를 깎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지금 26살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컴퓨터 갖고 무슨 컴퓨터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괜찮다고 봐야죠. 카메라를 잡고 막 조작을 한다. 카메라를 막 찍는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유튜브를 한다. 좋죠. 왜냐하면 유튜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공이 계속 떠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상운이 발달된 사람들한테 괜찮죠. 그래서 창의적이면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뭐 가리킨다든가 상담한다든가 뭐 이런 거 괜찮다고 봐야지. 그러면 이 사람이 역마살이 강해. 역마살이 강하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고 이 식신상간운이 강하다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접목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한다면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이 그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럼 관운이 있어야 되잖아. 잘 보세요. 관운이 우화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때? 수기운이 화기운을 세 개가 3대 1로 극해버려. 그러니까 이 관이 힘을 써 못 써? 못 쓰지. 힘을 못 써. 그러니까 공사 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추천하기가 어렵지. 그리고 이게 있잖아. 20대에 내가 지금 일주하고 똑같으니까 대운이 이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20대에 이제 공무원 공사 준비를 하잖아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이 아주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공사 시험의 맹점을 알아야 돼요. 그 맹점이 뭐예요?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준비할 때 어때요?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걸 다 갖다 바쳐야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해야 돼. 그러면서 노량진에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해 봐요. 돈 얼마 들 것 같아? 학원비 끊어야지. 거기에 고시원 끊어야지. 밥 사 먹어야지. 용돈 써야지. 한 달에 200은 들어. 안 들어도. 그러니까 누가 공무원 준비한다는 게 그게 돈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관운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대운도 좋지 않은데 괜히 이런 거 한다고 1년, 1, 2년 했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20대 날려먹기 딱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쪽은 접고 아 내가 역마살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우선 한번 장사를 배워봐야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아 내가 식상운이 강하다니까 내가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니까 그러면 내가 뭐 주식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주식 상담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재능이 되게 많은 거라니까 지금 몰라서 그렇지. 사주 공부도 괜찮고. 그리고 내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걸 잘 해가지고 누구를 한번 가르쳐 볼까? 뭐 이런 것도 괜찮고. 학원 강사로 한번 나가볼까? 이것도 괜찮아요. 재능이 아주 많은데 지금 본인이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30대 대우는 어때? 괜찮지? 30대 대우. 그러면 보너스로 결혼은 언제 하는 게 좋겠어요? 결혼은 20대 아니면 30대 해야 되는 거잖아요. 30대 초반에 하면 좋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29살, 30살 이때 화기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화기운이 남자를 나타내니까 한 30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0살 안팎 이때쯤에 결혼하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